네, 오늘 경기도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전반전 경기와 후반전 경기가 사뭇 달랐죠. 전반전에는 뭔가 좀 자신감 그리고 기대에 차 있었다면은 후반전에는 약간의 걱정과 우려가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서는 또 선수별로 또 크게 성적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오늘 라인업 구성됐는지 그리고 오늘 경기를 교훈 삼아 또 내일 경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은 이게 보시는 투자자분들마다 상당히 좀 체감하는 게 달랐던 것 같거든요. 체감은 낮죠. 왜냐하면 어제는 너무 높았잖아요. 체감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 뭐 뭘 들고 있어도 그렇게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었지 않나 보여지는데 사실 뭐 오늘하고 내일은 그냥 각오된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생각보다는 너무 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하고 내일은 그래도 FOMC 금리 결정 앞두고 있는데 설마 뭐 방향성이 나오겠나 아래로만 안 빠지면 감사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면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일단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었다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근데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요? 별로 안 세요, 시장이. 힘이 메가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코스피는 그나마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빨간불 들어왔지만 코스닥은 정말 오전에 이 분위기 그리고 오후장 분위기가 사뭇 좀 달랐죠. 과연 이 가운데서 오늘 선수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좀 비슷한 선수들이 눈에 띄네요. 한국정보인증이 1번 타자고요. 2번 타자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3번 타자 LG화학과 4번 삼성 SDI 나란히 올라와 있고요. 5번은 호텔신라, 6번 타자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7번 타자 키스트, 8번 타자 코리아 서키트, 9번 타자 우전엔 한다는 처음으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쭉 보니까 그래도 경기 분위기는 다소 좀 밋밋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선수들은 대체로 좀 점수를 내줬습니다. 과연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라인업은 괜찮아 보이세요? 뭐 9번 타자가 말로 없는 진격인데 이건 좀 뜬금포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많이 볼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왜 뜬금포인지도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군에 남았습니다. 그냥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를 딛고 그냥 안 되는 거로 해서 상한가 한번 친 것 같은데 벼랑 끝에서 살아남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러니까 올해는 안 갈 것 같고요. 뭐 그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허준식 해설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개별주가 있긴 있는데 뭐 사실상 1, 2번은 그 삼성페이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삼성페이가 잘 나간다고 지금 밖에 내외적으로 막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수혜주로 올라왔고 나머지는 결국에 이제 대형사들이 이제 어제하고 오늘 흐름 보시면 장이 좋아지면 개별주도 오르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되는 그림이면은 되는 쪽에 배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형사들이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뭐 재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들 종목이 움직이는 어떤 뭐 확실한 근거나 모멘텀이 되니까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그 종목군들도 사실 좀 약해요. 근데 오늘 뭐 고평가는 좀 덜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뭐 중국의 증시 상황은 뭐 항상 오후장 되면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잘 못 올라가는 거는 역시나 상반기에 올랐던 약간의 좀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허 의원님은 어떠세요? 예, 일단 뭐 그 운용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PBR군 특히 뭐 LG와 또 그렇겠고요. 삼성 SDI 그러니까 요즘 센 종목들은 다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주가도 8월 24일 그 1800 찍을 때 저점에서의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한 30~40%씩은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세게 올랐던 쪽들은 한 40%까지도 나온 것 같고요. 대형주 치고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키스트라든지 뭐 일부 종목군들 뭐 재료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역시 뭐 재료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좀 틀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이 어제 저희가 바로 이 시간에 말했던 종목인데 그럼 박 사장님은 뭐가 됩니까? 이 IR 담당자도 웃기네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랬으면 어제 나왔을 때 바로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 모니터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삼성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은 아마 이번 계기로
엄청 욕을 먹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좀 네네, 잃었죠. 게시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 난리 나죠. 그러면 안 할 거였으면 어제 빨리빨리 말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공시를 해줬어야죠. 하루 지나고 막 20% 올리는 종목에다 대놓고 우리 안 할 거거든 이래버리면 박 그것도 사장님하고 마감 앞두고. 네, 네. 이거는 정말 삼성중공업은 뭐 회계까지는 아니어도요. 네.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벤치에 있던 선수들까지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요 사안이니만큼 운영님 의견도 좀 네. 들어볼게요. 아니, 어제 제가 알기로는 모 연구원이 합병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뭐 좀 꺾이겠지 했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그래 뭐 두 종목 모두 올해는 한 해 농사 다 망쳤으니까 그래 네. 이 틈에 좀 오르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네. 오늘 공식 부인 나오니까 바로 9%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 보고서는 이게 뭐 합병기대로 오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깐 했습니다. 저는 네.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박대현 사장 말을 듣고 자기 편한 대로 쓴 거 아닌가 순간 그 생각까지 그럴 들더라고요. 가능성도 그래서 있어요. 예, 약간 오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잘못한 거죠. 네. 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2시 21분경입니다. 공시를 통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이 합병 검토 안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7.99% 하락,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1.87%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라인업 번외의 선수로 좀 먼저 짚어드렸고요. 그럼 오늘 라인업 가운데서 관심 선수 좀 볼게요. 운영님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뭐 LG화학 오늘 볼 텐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뭐 통계적인 사항은 이제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편한데 2000년도 이후에 유가 상승하는 방향하고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하고 거의 베타계수가 1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 8월 달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도 같이 급락했고 그다음에 요 며칠 유가가 이제 괜찮게 잘 올라가니까 지수도 비교적 견조하게 잘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화학주들이 유가의 움직임과 조금 이제 물론 급락하면 안 되겠지만 유가의 어떤 등락의 영향을 조금씩은 덜 받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실적이 그만큼 견조하다는 얘기인데 뭐 오늘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린 SDI도 그렇지만 전기차 배터리 납품 소식이 있었죠. 닛산에 대한 납품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래도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이 배터리 부분 2차 전지 부분이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데 2016년도부터는 뭐 흑자가 날 거다. 뭐 이렇게 많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반기 유가 전망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이 아마도 최근에 대형사들에 대한 매기 집중과 함께 LG화학의 주가를 좀 많이 크게 끌어올려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 배터리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니까 삼성 SDI를 함께 좀 묶어서 보는 게 어떨까요? SDI도 오늘 벤틀리 전기차 배터리 공급한다 그러는데 벤틀리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고급 메이커긴 한데요. 사실 얘네가 1년에 전 세계에 파는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전기 배터리 공급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널뛰시 오르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싸기 때문에 올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가 BMW에 납품하잖아요. 그러니까 BMW 정도면은 전 세계적인 판매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괜찮은데 벤틀리는 사실 뭐 한 몇만 대 될까 말까한 회사라서 이건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제가 SDI는 이 시간에도 한 몇 주 전에 추천 한번 드렸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PBR 0.5배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보니까 그때 정말 쌌구나. 최근에 수급도 보시면은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모았어요, 이 종목은. 네. 뭐 좋은 소식은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 부각될 거다. 뭐 이렇게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이제 뭐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라면은 아마 전성기는 중국에서 맞이하지 않겠나 싶은데, 뭐 그렇게만 된다라면은 관련주 이제 2차 전지 만드는 업체군들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희망 섞인 뭐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의원님도 이쪽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SDI는 지금 운영장님 말씀처럼 이제 PBR이 낮았던 부분에서 저런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좀 가파르게 올랐지 않나. 그리고 오늘 좀 매매할 종목을 못 찾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좀 대안으로? 바닥권에 있는 쪽에 매수가 그냥 요즘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몰리면 막 대형주도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벤틀리 하니까 잠깐 아까 누가 생각나서 웃었는데 네. 네. 벤틀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막 팔리는 차가 여러 아니죠. 네. 많이 그런 대중화된 차는 아닌 것 워낙에 이제 고가이고 해서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배터리 쪽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SKC하고 LG화학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탑픽으로 꼽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래서 좀 뭐라 그러지? 뭐 순수 케미칼 말고 이렇게 좀 다각화된 하이브리드 케미칼. 예, 예, 그렇죠. 예, 이제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 다 동시에 하고 있는 쪽들에서의 그 실적들이 좀 더 좋지 않겠냐라는 쪽에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나오면서 좀 좋지 않았나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유가의 방향성 갖고는 사실 조금 판단하기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 그 연구원들 견해를 종합해 보자면 한 40에서 50달러에서 그냥 가둬놓고 크게 움직이지 않고 안정만 돼줘도 네. 수요가 꺾이지만 않으면 이 화학 섹터는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일단 견해들은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9월달 좀 추석하고 어영부영이 이렇게 좀 지나가게 되면은 10월달 들어서면 또 실적 얘기 나올 테고. 네. 저는 삼성 SDI 보면은 늘 실적에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느낌을 그렇죠. 많이 받거든요.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도 정말 다이렉트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SDI 리포트 쓰시는 분들은 제발 좀 잘 알아보고 써야지. 도대체 지금 몇 분기째 양측 소년이잖아요. 좋아질 거다를 분기 실적하고 확인하고 나면 다음 분기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이번에 틀릴지 안 틀릴지는 3분기는 또 모르겠습니다. 2분기에도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3분기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냥 기대치 정도에 한 번만 부합을 해도 현재 주가 수준이 워낙에 낮은 수준이니까 싸 보여서 네. 회복은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실적은 조금 확인 과정이 제가 볼 땐 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선수로 좀 넘어가 볼게요. 허 의원님. 네, 저는 오늘 1번 친 한국정보인증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2번이죠. 한국정보인증이. 네, 2번이고요. 한국전자금융이 1번. 네. 한국정보인증이 1번이 맞군요. 네네네. 그리고 전자금융이 상한가를 쳐가지고 제가 순간 또 선수 라인업을 좀 거래는 헷갈렸는데. 정보인증이 훨씬 많았죠. 네네. 거래 1등인 것 같은데 오늘, 그죠? 네, 거래대금도 제가 장중에 한 거의 4천억 가까이 된 걸 본 것 네. 같아요. 예. 뭐 네. 어제는 EID가 1내더니 오늘은 또 한국정보인증이 또 1을 내네. 그래도 작은 종목이 한 4, 5천억 거래되면 정말 네. 이건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시세도 좋았었고요. 뭐 차트가 뭐 좀 지저분하긴 해도 그냥 이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좀 겁은 나는데요. 일단 뭐 삼성페이 실질적인 뭐 수혜군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무슨 지문 인증을 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은행 돈차지로 가보면 뭐 단말기 한 5대 중에는 한 대 정도는 꼭 네. 있더라고요. 삼성페이 쓸 수 있는 단말기로 해가지고. 근데 보면 또 효성 기계 같기도 하고요. 그 기계 자체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뭐 CD기 만드는 업체라든지 이런 쪽도까지 네, 상한가 막 다 맞아요. 들어가던데 ATM CD기에서 일단 이쪽은 좀 쏠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에 좀 부진하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테마 찾다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왔던 것 같고요. 어제 신 사장님이 뭐 그 서초동 딜라이트 거기에서 뭐 설날, 설날이었나 추석 맞이해서 무슨 행사를 네, 하면서 네.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나 보죠. 기자들이 주식을 많이 하나요? 기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네. 삼성페이 이거 저가폰에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점점 뭐 워딩은 점점인데 이제 기자는 점점 확대할 것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사는. 네. 어쨌든 이제 현재는 약간 비싼 폰에만 들어가 있는데 기능 자체가 네. 중저가 폰까지 이제 확대한다고 하니 그럴 가능성 때문에 되게 셌었다 오늘 이렇게 좀. 근데 그게 보여집니다. 하드웨어적인 예. 거를 안 바꾸고 가능한가요? 중저가폰까지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드웨어 예. 뭐 아모텍이나 한솔테크닉스 이쪽이 예, 같이 예. 오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 갤럭시의 하위 버전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예. 그거를 대리점을 가져가면은 뭔가 뭐 칩을 교환해 주든가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그 얘기인가요? 저는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중저가폰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새로 중저가 폰에도 탑재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거. 기존에 퍼져 있는 중저가 폰이 더 중요하겠죠. 중저가 폰 앞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게는 이해 안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예, 앞으로 나올 출시될 중저가 폰에도 출시될 중저가 폰에 예, 페이가 그러면은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과잉반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럴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중저가 폰에 네.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대리점에서 그거 못 사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왜요? 아니 저도 최근에 바꾸려고 갔더니 네. 저 학생들이나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말 그대로 전화 통화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능한데 네. 뭐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답답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뭐 느리거나 아니 뭔가 용량이 너무 작아서 뭔가 할 수 없는 그래서. 기능들이 제한적인가 보죠. 그래서 네. 네.
못 사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마진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도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가 폰으로 굳이 핸드폰 밖으로 왔는데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권하지 뭐 20, 30만 원짜리 사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1번, 2번 선수가 컨셉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또 아마 이름만 듣기에는 많이 헷갈리셔서 비슷한데 좀 어떤 회사인지 좀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허 위원님이 지금 짚어준 한국정보인증은 지문인식 쪽인 거죠, 그럼? 정보 인증이 아니 공인 인증 기업이에요. 공인 인증서. 공인 인증 기업인데 삼성페이의 공식적인 그 개인 인증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거기 지문 인증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전자금융은 이건 뭐 ATM기, CD기 연결된 그쪽 아닌가요? 뭐 그런 쪽이죠. 예. 오늘 이렇게 또 한국전자금융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삼성페이 관련된 선수가 2명이나 라인업에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 좀 쭉 면면을 살펴봤는데요. MVP 선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오늘은 뭐 오래간만에 저점권역에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오늘 삼성 SDI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MVP입니다. 삼성 SDI가 차지했고요. 7.9% 상승 97,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이제 시간으로 따져도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한 12시간 정도, 지금 현재 오후 3시니까요. 내일 새벽 3시 정도 되면 12시간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사실 내일장에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장에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나 반영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결이든 인상이든 일단 그 결정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고 추가로 이제 나오는 멘트, 그 멘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금리를 이제 올리고 나서 비둘기파적인 발언, 즉 뭐 상당 기간 동안에 어떤 금리를 만지지 않겠다, 내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되면 현재 어떤 상승 추세가 더 연장되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급등이 더 지속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즉 뭐 동결을 하고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땐 시장은 거의 1900선 초입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상을 하고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일단 그러한 발언이 나온다라면은 리스크 관리를, 반면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면은 일단 인상하는 게 좋고, 동결의 이후에도 그런 멘트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일단 그래도 강세 마인드는 가져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내일 경기 관전 포인트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좀 간략하게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아마 현지 시간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실 텐데, 현지 시간으로 우리 시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새벽 3시입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 3시에 확인을 하고 나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내일장에서 우리 증시 그 영향이 먼저 좀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럼요. 저는 오늘 반영됐다고 봐요. 그 환율이 이쪽이 가장 세잖아요. 그 플로우가 정보가 제일 센데 여기서 일단 여기에서 제일 때리고 내려왔다는 거는 뭔가 그 감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부터 반영된 거 아닌가요? 저는 어제부터. 예, 그럴 수 있죠. 환율이 저렇게 거의 40원이 고점에서 빠졌기 때문에 달러는 사실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반응 나오는 거는 이번에 만약에 하든 안 하든 세지는 않다, 강도가. 그리고 뉘앙스가 별로 안 셀 걸,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환율이 그냥 급락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현대차는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부분은 다 시장에서 좀 소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짧게 해야 되죠. 개인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 이슈는 좀 소멸된 것 같고요.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이 어제 5% 올랐는데 네. 코스닥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건 조금 약간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클린업 트리오 선정을 해봐야죠. 어떤 선수로 꾸려보시겠어요? 네, 일단 뭐 최근 몇 주간 계속 대형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선수는 SKC고요. 두 번째 선수는 삼성전기, 세 번째 선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운영님 종목 보는 기준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저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비슷한 컨셉이에요. 먼저 SKC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금리 결정에 대한 어떤 이후의 시장 전망 이렇게
그 비관적으로 안 받고 뭐 상승할 거라 보기 때문에 또 유가도 거의 맞춰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C는 오늘 사실 이 종목 제가 선정할 때만 해도 한 2% 이렇게 오르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나마 또 고가들이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SKC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정유나 화학주 쪽에 대한 관심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가와 뭐 실적 호전 중심에 대응을 하시면 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정도는 삼성전기인데요.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 또 한 2%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뭐 수급이 절대 깨지질 않았습니다. 삼성전기라든가 뭐 LG이노텍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주요 대형 부품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은 실적이긴 합니다만 뭐 실적과 함께 수급 자체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파라다이스인데요.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메르스 터지고 나서 제일 많이 빠진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카지노 업종인데 사실 이쪽이 그 중국 공안이 그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패 척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VVVVIP급의 관광객이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다선 치더라도 8월달 내국인 방한한 관광객 수를 보니까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뭐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도 뭐 9월 말 10월 초 상당히 좀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아직 안 움직였고 떨어질 때마다 한번 사모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라다이스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사실 8월 달에 입국자 수가 회복됐다라는 내용은 9월 달 중순부터 좀 계속해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의 이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보면 중국 소비라든지 뭐 호텔신라도 오늘 오르긴 했지만 사실 좀 시장 대비로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강했다고 얘기하기 힘든 것 같고 뭐 카지노주들도 그렇고요. 못 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GKL은 좀 많이 올랐고요. 어제 7%나 8% 올랐고 파라다이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VVVIP급은 전월 대비해서 회복률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공안의 어떤 부패 척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영향력이 좀 있고, 그리고 마카오의 그 카지노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에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본토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업체군들도 같이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인데 뭐 큰 흐름에 있어서의 부분은 일단 관광객 자체가 일정 수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VIP급들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근에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세 자체의 어떤 좀 터닝 포인트가 서서히 잡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수입니다. SKC, 삼성전기, 파라다이스로 정종현 운용역은 클린업 트리오를 꾸렸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 선수들 선발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